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3월의 끝자락에도 비 소식이 잦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10에서 40mm, 그 외 대구와 경북,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봄비 이후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올랐지만 낮에는 주춤하겠고요. 오늘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한편 그제와 어제 내몽골 공원 부근에서 황사가 발생했는데요. 황사는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돼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크고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포항 MBC와 경북 매일신문이 공동으로 포항 북구 선거구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명이 입후보한 포항 북구에서는 국민의힘 김정재 후보가 지지율 50%를 넘었고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40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소속 이재원 후보는 전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북구 국회의원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23.5%, 국민의힘 김정재 후보 55.4%, 무소속 이재원 후보 15.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연령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김정재 후보가 60, 70대에서 70% 이상, 오중기 후보는 40대에서 1위를, 이재원 후보는 전 연령대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김정재 후보가 두 후보와의 격차를 조금 더 벌렸습니다. 비례대표는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 미래 52.7%, 조국혁신당 13.1%, 더불어민주연합 10.4%, 개혁신당 6.1%, 녹색정의당 3.7%, 새로운 미래 3% 순으로 포항 북구에서도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잘한다 긍정이 60.1%, 못한다 부정이 35.8%로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포항 MBC와 경북 매일신문이 에브리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포항 북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100% 무선 전화 ARS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0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선거운동은 오늘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 할 수 있고 후보자는 선거운동 정보를 문자와 음성, 동영상 등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하며 다만 확성 장치는 밤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후보자 TV 토론도 시작되는데 포항시 남구 울릉군 선거구는 4월 1일 오후 5시, 경주시 선거구는 4월 2일 오후 5시, 포항시 북구 선거구는 4월 3일 밤 10시에 포항 MBC를 통해 방송됩니다. 국토부가 어제 포항 흥해를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곳에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한동대학교가 이끄는 2차 전시 중심의 산학융합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에코프로 R&D 센터와 창업공간, 국제학교 등이 입주할 것으로 보여 포스텍과 가석기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제2의 지공연구단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을 기념하는 행사가 포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에코프로와 한동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혁신파크 선정을 축하했습니다. 포항기업혁신파크는 한동대와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삼성증권, 대우건설 등 7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양덕동 천마지에서 현 한동대 부지 뒤편까지 북구 흥해읍 일대 54만 7천 제곱미터에 3조 6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샌디에이고, 스위스 바젤을 모델로 산학 융합 캠퍼스와 기업 육성 공간을 조성할 계획인데 에코프로 등 기업들의 R&D 센터와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창업 공간, 한동 글로벌 학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동대가 이미 글로벌 학교를 가지고 있고 또 그걸 확대하고 또 추가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학교들을 또 계획하고 새로운 어떤 학교들을 저희가 설립하는 것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와 한동대는 이곳을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육성해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고 발생한 수익을 혁신파크에 재투자해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동대 졸업 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 동문의사 300여 명의 협조를 얻어 흥해 혁신파크에서 바이오메디컬 기술 기업을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여러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혁신 생태계가 조성돼서 약 1만 명 정도의 정주 인구 또 16,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또 현재 로봇기업 유로메카와 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가 이웃해 있는 북구 영일만 3산단에 지곡동 로봇융합연구원을 이전해 이 일대를 로봇 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흥해읍 기업혁신파크와 어우러져 포항 북구에 제2지곡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가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으로 삭감된 근로자의 임금 전액을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주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 근무 시 정부 보전은 월급여 200만 원 한도로 2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임금 전액을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월급여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정부 미지급 구간을 전액 보전하는 한편 육아기 단축제를 적극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등 한도를 대폭 늘리고 아이 동반 사무실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료대란 여파로 정부가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이달 들어 3차례나 차출해 갔습니다. 노령층이 많고 가뜩이나 의료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은 심각한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한 명 있던 공중보건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차출되면서 이번 주부터 진료가 중단됐습니다. 이달 들어 의료대란 여파로 영덕 지역 8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 3명이 차출됐는데 고령의 주민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은 의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이거 시골들이 사람들 많고 남하는 사람 많은데 의사가 있어야 병원도 오고 이러는데 의사도 안 되시면 환자도 죽어라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이런 분야에서 저러는 거 싶어 깜짝 놀리지 우리가. 이제 안건 내용 모르는 사람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생각지도 않은 우리 서민들이가. 영덕군은 임시 대책으로 공중보건의가 빠진 보건지소의 경우 순회 진료를 통해 일주일에 이틀씩은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으로 보건지소 내에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소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인근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울진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공중보건의 9명 가운데 3분의 1인 3명이 인천 등 수도권 병원 등지로 한 달 동안 차출됐습니다. 4개 읍면에서 진료가 중단됐고 병의원이 하나도 없는 5개 지역에서는 순회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의 공중보건의 차출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울진군은 5개 면에 의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추가를 하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도 정책과에다가 협조를 구했거든요. 더 이상은 이제 안 된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고 의료 여건마저 열악한 농어촌에서
보건소마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냥 8, 90대, 7, 80대가 가장 진료가 많이 받는데 의료 인프라가 약한 농어촌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문을 닫으면 대단한 문제가 생깁니다. 경상북도는 도내에서 차출된 공중보건의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열악한 농어촌의 의료 현실을 감안해 정부의 공중보건의 차출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영덕군 가족센터는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입국에서부터 일상생활까지 연중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생활, 국가 간 문화 차이에 대한 상담과 함께 정착 지원과 국적 취득 방법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결혼 이민자가 가장 많은 베트남어권의 경우 통번역사가 상시 근무하고 다른 언어권은 타시군과 연계해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조가 사측이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현장 대응을 위한 천막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사 고과 등을 빌미로 노조 탈퇴를 강요받고 있다는 조합원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 측은 부당 노동행위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조는 접수된 사례들을 검토해 노동부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앞에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부당 노동행위 피해 사례를 접수받기 위한 노조의 천막입니다. 노조가 최근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선 부당 노동행위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180여 건 접수됐습니다. 직책자가 노조 탈퇴 종이를 들고 직접 방문했고 서명하지 않으니 튀지 말라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불이익이 조금씩이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사실상 많이 무서운 면이 있죠. 내가 이걸 했다가 집회를 한번 나갔다가 사진이라도 한번 찍히면 특히 인사고과 재계약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노조 탈퇴를 강요한다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진급을 위해서는 좀 단가라도 탈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권유를 받았다는 친구도 옆에서 듣긴 들었고요. 저도 작년에 이제 면담할 때 이제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실제로 올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 동안 포스코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은 2,000명이 넘습니다. 조합원 5명 중 1명이 나간 셈인데 지난해 10,000명이 넘었던 조합원 수는 8,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노조는 포스코가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도에 박근기 위원장 때의 노조 파괴, 그다음에 2018년도 민주노총 포스코 지회에 3,300명을 탈퇴시키는 그런 사례,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로 회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포스코는 노조 가입 및 탈퇴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의 문제라며 회사는 부당 노동 행위 예방에 힘쓸 뿐 아니라 법규 등에 따라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접수된 부당 노동 행위와 근로시간 초과 의심 사례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노동부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인파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 대책을 세워 추진합니다. 우선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축제나 행사를 미리 파악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 소방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일대 해수욕장 등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자동 감지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제40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가 오는 3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경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중고등부와 일반부 등 60개 팀 500여 명이 참가합니다. 경주시는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마라톤 대회 당일 시내 각 구간에서 오후 1시까지 교통 통제를 실시합니다. 경주시는 산자부 등이 주관하는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 공모 사업에 외동과 외동이 일반 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국비 등 34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산업단지 내 시설물을 정비하고
산책로와 공원,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외동산업단지 내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3월의 끝자락에도 비 소식이 잦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10에서 40mm, 그 외 대구와 경북,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가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봄비 이후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올랐지만 낮에는 주춤하겠고요. 오늘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또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한편 그제와 어제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 황사가 발생했는데요. 황사는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돼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부근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9도, 김천은 10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높게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13도, 김천은 1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7도, 문경은 현재 7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안동 12도, 문경 10도로 기온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강풍과 높은 물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시작해 낮에는 14도 전망됩니다. 비가 그치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고요.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